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구원, 김희돌 피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꽤 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얼마 됐죠? 1년 반? 1년 반 됐어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근데도 오프닝을 박자를 못 맞추는 오창석은 뭡니까? 제가 피혼 하는데 앞에서 돌싱, 피혼, 공개구원.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가 돌아가길래 나도 모르게 내 차례인 줄 알았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딴 생각하고 있다가 거의 자기 차례에 올 때 집중하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이 피혼 맨날 하는 건데 네. 매번 까먹어요. 나한테 오기 직전까지 생각이 안 나. 나 뭐였지? 하고. 그리고 약간 딴 데 거랑 헷갈릴 때도 있죠. 헷갈릴 때. 저는 미혼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미혼? 미혼! 옆에 앉아 계신 분보다 더 하고 싶겠어요. 난 돌싱 좋아. 좋아. 아, 아니, 삶의 만족도보다는 미혼보다 돌싱이 높은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현조 씨 정도 나이에는 당연히 미혼이 더 좋겠지만, 네. 일정 나이가 지나면, 40 지나면. 돌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미혼을 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맞아. 좀,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으면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치명적인 아니면 약간 너무 잰다 이런 맞아. 느낌. 너무 있을까봐. 예쁜 느낌? 그래서, 네. 하나하나 그냥 갔다 온 걸로. 나쁘지 않은 것 이게 같아요. 그게 한 30대 후반 정도 가면 좀 빡세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는 평상시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외롭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남들 다 뭐 할 때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인간관계 특집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이 작가님이 걱정이 돼요. 왜요? 그러게요. 또 네? 아재 겨울 타는 거죠. 항상 이제 본인의 마음이 뭔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요즘 안 좋은 일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진지하게 해줘야 되는 게 네. 선거 끝나면 버림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요때 딱 어떻게 뒤통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쵸. 이제. 본인이 그런 건가요? 뭐라도 좀 큰 소리 낼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런 주제를 내는 건 이제 약간 예상을 하고 계시는 네, 그렇죠. 미리 제가 요즘에 준비한다. 뭔가 최근에 아주 세게 뭐가 느낀 것 같아요. 느끼지 않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뭐 하나 느껴가지고 네. 지금 쓱 이제 채처럼 체념하려고 미리 네. 보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인간에게로 바꾸셨네요. 원래 인간관계였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인데 인간 관계보다 더 직관적이죠.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 음. 혹시 여러분은 약간 인간관계에서 환멸까지는 아니어도 막 약간 현타 이런 거 올 네. 때 언젠가요? 환멸 배신당했을 때 바람 피는 거 너 무슨 일 있어요? 겪어보셨어요? 무슨 일 있어? 다들 뭐 근황 특집이에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주제 선정하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근황 특집이네. 저는 이게 되게 소소한 건데 그냥 현타, 진짜 잠깐의 현타인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제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시간 돼?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근데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는 되게 잘 만나잖아, 그렇게. 오늘 만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 했다가 안 되고, 2명 했다가 안 되고, 한 3명 정도 안 되면 잠깐 현타 오거든요. 네, 한 3분 동안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문선 씨가 저축한 거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적금 같은 느낌이죠. 시간대로 거두기? 그래서 저도 3분만 생각하고 다시 딴 생각해요. 금방 혼자 전화내요. 그게 맞아요. 예. 만기 적금 같은 건데요. 네. 뭐 그런 거 없나요? 뭐 현타 올 때, 가볍게는 뭐 씁쓸할 때? 장원이 형이 요즘에 회사도 하고 하니까 네네. 아마 처음에 이동형 TV에 와서 그 출연자로 할 때보다 지금 이제 회사를 또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네.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 좀 인간관계 좀 더 훨씬 많아지지 않았어요? 뭐 슬슬 건드시네요. 아니, 나올 것 같은 시간인데.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청년자니까 네. 제가 광고주님을 뭐 직접 만날 일도 없고 네. 광고를 넣었는데 광고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을 네. 일도 없잖아 나는. 사실 뭐 인간관계에 상처받는다는 거는 친한 관계에서만 가능하잖아요. 별로 안 친하면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상처도 안 받아. 근데 이제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면 상처받겠지 않겠어요, 문선 씨?
내가 뭘 안 돌려줬을까 지금 왔는데 뭘 안 돌려줬을까. 제가 갚아준 건 많은 본 것 같아요. 돌려준 건 잘 모르겠는데. 바로바로 주는데. 미리 줄 때도 있어요. 뭐 안 갔는데. 네. 미리 줄 때가 있더라고. 되게 그런 건 또 바지런해. 네. 그래서 사전 지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니 뭐 서운할 때 있죠. 근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좀 멘탈이 건강하고 뭐 그러면 크게 뭐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데 내가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막 마음이 좀 약해져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상대방으로부터 이게 서운한 일을 당하면 더 상처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는 다 같은 사람 같이 이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뭔가 나한테만 대하는 게 다를 때 이럴 때 좀 상처받지.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너 그러던데? 똑같은 사장, 얘가 그 만나는 똑같은 사장이 한 4명 있어요. 나만 그지같이 취급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 딴 데 사장님이 좀 복지가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 언제가 있는지 5위부터 보겠습니다. 외롭고 지치는데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이때가 약간 이제 저는 가볍게는 아까 이제 뭐 퇴근길에 전화 돌렸을 때 뭐 그런 건데 이제 조금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 슬프겠죠. 저는 느끼긴 느끼는데, 외롭고 지친다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방송이 워낙 늦게 마칠 때가 많으니까, 한두 시에 마치면 이때 누구랑 이제 방송 끝나고 얘기를 뭔가 할 수 없을 때 약간 외롭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친구들은, 이제 제 친구들은 직장인이니까 이 시간대에 깨어있으면 이상한 거거든요, 평일에. 네, 다 자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거의 저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금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그래서 이 시간대 늘 캔맥주 혼자 한 잔씩 먹고 자던 것 같아요. 한동안. 요즘 안 그런데. 이때를 치고 들어가면 돼요. 이런 사람들. 뭔가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들. 그래서 쉽게 털리죠, 이때. 그래서 저도 밤 방송하고 나면은 집에 가면 11시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는 진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럴 때 뭔가 누군가가 연락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만나자고 잠깐 온다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열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약간 훅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죠. 네. 다들 마지막 방송 시간을 좀 알아놔야겠네요. 가끔씩 나도 힘들 때 한번 훅 치고 들어가 보게. 마지막 방송이 이제 막 6시, 7시에 끝난다. 저녁 6시, 7시. 그때는 이제 전혀 외로울 게 없죠. 그치. 그럼요. 친구 만날 수 있고. 친구들이. 네. 그럼 내가 방송을 우리 방송에서 MG한기에서 만들어줘야겠다. 그치, 집에 갈 때 공략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그 뭐냐 회식하자 그러면 다들 무슨 바퀴벌레처럼 다들 돌아갔다. 장롱 밑으로 들어가는 바퀴벌레 마냥 팍 하고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로 막 들어갔던데. 그렇게 빨라. 그렇게 빨라.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순위 볼까요?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 4위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단순 지인으로 여길 때. 요거는 조금 맞겠다, 그죠? 근데 이게 뭔가 넌 친해. 너는 단순 지인이야. 이거를 가르는 그 뭐랄까 기준은 뭐 각자 있겠지만 그걸 상대에게 막 티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인데 내가 생일 선물 엄청 신경 써서 좋은 거를 해준 거야. 근데 다음에 내 생일이 왔을 때 카카오톡 기프티콘 띄고 뭐 이러면은 약간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네, 마음이 다르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생일이면 항상 이제 저는 뭘 항상 보내고 뭐 선물 보내고 막 이러는데 한번 이제 선물을 보내려는데 그 위에 친구가 선택한 선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뜨는데 그 아래 내가 보낸 선물은 10몇 개인데 친구가 나한테 보낸 선물은 0개인 거야. 진짜?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좀 그렇다. 뭐야 내가 호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내려다 안 보냈던 적이 있어요. 괜히 기분 아니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카카오가 싸움을 조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거든요. 내가 먼저 보내고 받은 내역이 있으면 이제
하나씩 돼 있잖아요. 어. 어느 순간 나만 보내고 안 왔어. 이걸 이 사람이 까먹은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럼 일단 보내. 보내고 다음에 안 오면 개빡치는 거란 말이죠. 다음에. 평상시에 만나지도 않아, 2년 동안. 아 근데 뭐 내가 보낸 게 10개면 그 친구가 보낸 게 막 3, 4개만 됐어도 절반 별로 아니지, 안 절반. 했는데 절반 아니지. 0개. 그 친구한테 보낸 게 0개인 거예요. 아, 그럼 그 친구는 아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지 않는 친구일 수 있다. 아니 받기는 엄청 잘 받잖아. 아니야, 반대 경우도 있어. 정작 보내기도 내가 보내지만 한 번은 보냈는데 심지어 배송지 입력도 안 해가지고 돌아왔어. 아, 그거 엄청 상처받더라고. 맞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어. 아는 오빠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저귀를 몇십 개를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배송지 입력 안 하면 저한테 다시 돌아와서 선물되더라고요. 네. 뭐야,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되게 제가 한번 서운하죠. 그랬어. 네? 그지 같은 거 보내니까 그러지. 근데 그게 일부러 입력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좀 받기 부담스러울 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고요. 뭐 현미경 달린 귀지개를 보냈어요 나한테. 카메라 달린 귀이게.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언니? 나 보고 너무 참신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별사예요? 네. 저는 방콕 살 때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콕에 살면은 뭐 친정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게 서로 그 공동체가 이게 어떻게 이게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결집이 딱 돼가지고 뭐 만약에 이 집에서 애를 좀 이렇게 봐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야 우리 집에 맡겨 이러고 봐줘요. 그러고 너무 좋다. 그러면 어차피 뭐 저는 애 둘이니까 애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다 와 하고 이제 제가 다 봐주고 애들 뭐 밥 먹이고 씻기고 이제 잠옷을 입혀놓으면 언니가 와서 데리고 가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을 맡겨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했죠. 언니 나 이런 상황인데 혹시 애들 좀 몇 시간만 봐줄 수 있어? 했더니 언니가 돌아온 답장이 뭐냐면 처음 부탁을 한 건데 아 나 남편도 없고 집에 도와주시는 헬프 매반이라고 하거든요. 매반도 없고 나 혼자여서 조금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나 얼마나 많이 봐줬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도 봐줬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집 아이들의 칫솔까지 다 우리 집에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봐줬는데 진짜 서운하지. 그래서 그냥 하겠다. 저도 모르게 딱 마음의 선이 딱 그어지더라고. 그래 그치. 여기까지. 이러고. 그거는 그 언니분이 좀 너무 잘못했네요. 맞아. 그래도 아무리 인간관계 사실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줬으면 좀 해줬어야 되는데 같이. 성문서이 저런 얘기가 되게 웃겨가지고. 나도 사실 얘기하면 좀 특이했어. 아무도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행자의 무게감이 이렇게 무거운 거니까 전혀 마음에도 없는 얘기, 공감 안 되는 얘기도 막 해야 되잖아요. 맞으면 안 되니까. 자,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 3위 보겠습니다.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외면. 이게 바로 바로 이제 현타가요. 그런 얘기했던 그거네. 거. 아주 적절한 살이었어요. 맞아요. 다들 이런 경험 있어요? 뭔가 한 번씩? 그 아는 후배가 되게 막 제가 그 후배한테 뭐 사내방송이나 막 이런 일도 많이 연결해주고 막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심지어 남자도 소개해줘가지고 둘이 잘 만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딱 그 2차 가해 사건 딱 터지니까 어디 가가지고 저랑 SNS 친구도 끊었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 사람하고 엮여 있는 거 알면 내 방송 커리어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야. 진짜 그럴 것까지는 나쁘다. 없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진짜 어려울 때 사람이 인성이 진짜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또 그 당시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가 자기 커리어 중시하고 일을 중시하고 이거를 내가 좀 진짜 막 삐까뻔쩍한 이걸 잘 쌓아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이게 되게 강한 친구여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도 약간 씁쓸하긴 하죠.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막 일도 소개해주고 막 이것저것 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약간 현타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결국 뭐 어떻게 좋은 남자 만났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계속 방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근데 그런 분들이 눈이 높아요, 되게. 예, 그렇겠지. 그래서 쉽게 누굴 만나도 만족할 것 같진 않아요. 존망할 겁니다. 이게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좀 났었는데 반대로 내가 이러진 않았을까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내가 도움 받을 때는 너무 고마웠는데
또 쉽게 있잖아요, 사람이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잘 모르고 사실. 근데 그 사람은 되게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수 있잖아.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간 적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반대로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살면서 좀 되짚어봐야 되는 일들이죠. 자, 알겠습니다.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 2위는 뭘까요?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렇죠. 이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MSG 장원 프레임이 치는 이후로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입만 벌리는 불화 새끼 이러면서 벌구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동영 사장님께서 선물해주신 프레임이잖아요. 야, 몇 년을 이 프레임이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내 얘긴데 어쩔 거야. 내가 니들이 뭐 이게 그래서 이거 되게 억울하더라고 옛날에는. 아니 내가 내 경험 이야기한 건데 계속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거를 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내 얘기니까 내 개인적인 스토리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끄집어 보여줄 수 없고. 거기 차마 이게 모냥 빠져가지고 대댓글을 달 수도 없고 몇 번 단 적도 있어요. 저 자기에는 진짜 너무 짜증나고 억울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넘기는데 네. 그래도 약간 이게 타격이 좀 있어요. 이게 답답하고. 이런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이 사람의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거나 얼마나 내 말 신뢰를 뒤에 못 그 붙일래? 좀 이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그동안 쌓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얼마나 신뢰감이 없었으면 미쳐버리겠네. 좀 한 텀 지나고 해도 되잖아 이거.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아니 이게 진짜로 자원하는 방송이니까 그랬다 쳐도 진짜로 뭔가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어릴 때 말고는 우리가 다 성인이 됐고 그런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 나 인간관계에 환멸 느낀다 지금. 그래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사실 지금 내가 도와주려고 애플 고소한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너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네. 1위 혹시 그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족도 모르면서 이 몸짝달싹 하는 새끼들. 나에 대해서 족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새끼들이 1위 같은데 이거. 네. 창석 씨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알람 안 울려가지고. 네, 그렇죠. 늦지 않습니까? 근데 창석 오빠도 만약에 한 번도 그렇게 지각하거나 말없이 방송 안 오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 그럼 알람 안 울렸던 거 믿겠죠. 그럼요. 하지만 말없이 생방 빠진 적도 있고. 그럼요. 녹음 늦은 적도 있고. 그럼요. 그럼 한 이야기가 지금 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조합을 분리가 안 되네요. 한 번도 그 전에 MSG를 친 적이 없었다면은 장원 형이 말했으면 무조건 다 믿어줬을 텐데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MSG라. MSG로 판명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리적인 연결을 하는 코너였거든요. 이게. 인간은 원래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쵸. 이래서 방송에서 책임감 느끼면 안 돼. 나는 할 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꺼냈더니 이거 가루가 되네 이거. 아니,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때는 이거 진짜 인생에서 드문 일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누군가는 내 편에 있는데 이거는 거의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주제가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낄 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순위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는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 그럼 가장 환멸을 느낄 때는 어떤 순간인지 만나보기 전에 잠깐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의 제주 메밀베개 용눈이 베개입니다. 용눈이 베개는 5분 아래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자연에서 온 소재를 더해 만든 메밀 베개입니다.
제주도에서 재배한 깨끗한 메밀 껍질을 사용해서 4번의 깐깐한 도전 과정을 통과한 엄선된 메밀 껍질만을 충전재로 사용합니다. 5구획으로 나눠진 메밀 껍질은 머리와 경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머리와 경추로 이어지는 C커브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베개 속 메밀 껍질 충전재의 양을 덜거나 더해서 내 몸에 딱 맞는 높이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 몸에 열이 많아 자면서 뒤척이시는 분, 잠을 잘 못 자서 아침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한 분, 자, 용눈이 베개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구매는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연말연시를 기념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사은품 혜택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랑쉬, 악근 다랑쉬, 군부리 등 다양한 메밀 베개 상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숙면상회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이거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 주에 가지고 가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엄마 뭐야 쌀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쌀 아니고 베개야. 이래서 이제 베개를 딱 꺼냈는데 딸이 이거 내 거 할래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그 메밀 베개를 너무 탐내가지고 나도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저희가 주말에 뭐 나들이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게 차가 밀려서 너무 늦었는데 딸이 뭐라 그랬냐면 나 빨리 집에 와서 쉬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 빨리 가서 메밀 베개에 눕고 싶다 진짜 이러더라고요. 너무 편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쓰던 베개도 되게 좋아요. 우유 베개 우리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너무 좋은데 메밀 베개가 안에 입자가 있어서 목을 내 목 모양대로 그대로 받쳐주면서도 얘네들이 꺼지지 않고 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걸 딱딱하게 느껴야 되나? 근데 아니야. 딱딱하지 않고 정말 이 쿠션이랑 다르게 폼 이런 건 좀 쿠션이잖아요. 네. 다르게 되게 안정감 있게 목을 지지해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또 주문을 하면은 따로 이 비닐 포장지에다가 메밀 껍질이 여유분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들 거 베개 열어서 그걸 좀 더 충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된대요. 굉장히 그렇구나. 좋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메밀이 좀 이제 찬 성질이 있어서 원래 목 잘 때 이제 계속 닿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 열기가 많아서 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뜨거워져서 깨고 이런데요. 근데 메밀 베개는 그거를 이제 싹 잡아줘서 좀 시원하게 잘 수 있게 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일어나면 머리가 이제 어깨라고 해야 되나 머리라고 해야 되나 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여기. 다 가벼운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게 연말 기념해가지고 할인 행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 할인 이벤트 적용 받아가지고 건강한 잠을 또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용눈이 베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광고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라떼로 먹어도 맛있고 시리얼과 같이 먹어도 맛있는 베지포유입니다. 꼭 필요한 견과류의 영양소와 칼슘을 한 포에 넉넉히 담고 식품 첨가물과 유당이 없어 누구나 속은 편안하게 배는 든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베지포유는 바쁜 아침 혹은 늦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아이들 간식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단짝친구 베이지어트와 함께라면 부모님 영양 간식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베지포유만의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3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용 TV를 적어주시면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휴닉 인스타를 팔로우해주시면 다양한 이벤트와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 혹은 010-727-6717로 연락주시거나 부담 없는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휴닉을 찾아주세요. 문선 언니 지금 베지포유 라떼 드시고 계시는데. 아니 네. 이게 요즘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이제 속이 쓰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떼 이런 거를 마시고 싶은데 원래 이거 마시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해먹어봐서. 근데 오랜만에 또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에스프레소만 받아서 팔잖아요. 그냥 에스프레소만 달라고 해서 베지포유 타고 약간 많이 꾸덕해요. 저는 물을 또 살짝 탔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이 그냥 커피숍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주는 두유 라떼랑 달라요. 고소함의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냥 먹어도 저는 이제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밤에 야식 땡길 때 특히 이제 요거 먹고 자면 다음날 너무 뿌듯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도 부르게 잠들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두유하고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너 에스프레소 넣어가지고 라떼로 해먹는 거는 박지희 씨가 개발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이거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사장님 이미 그래도 그래도 방송에서 이제 널리 알리는 진이니까 그렇죠. 이름 이거 달라 그래요. 베지 포유를. 베지히 라떼. 돼지히 어때? 라떼. 베지히 라떼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해요. 일단 침 발라놓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요. 네, 좋다. 돼지히 라떼. 그래 웃겨 놓는 거야.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네, 돼지히 라떼 꼭 한번 이번 네. 기회에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맛있게 베지를 먹을 수 있는 방식. 베지 라떼. 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웰레스트의 더 맑은 어린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뭐 먹지라고 이 콜라겐 저 콜라겐 다 드셔보셨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나요? 식약처 이중 기능성 인정 저분자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 여기에다 플러스 비오틴까지 한 포의 PC 콜라겐 펩타이드는 무려 3270mg 비오틴은 1일 권장 섭취량 대비 833% 히알루론산, 비타민C, 엘라스틴, 비타민 D3, 아연, 유산균, 혼합 분말 17종의 꼼꼼한 보온료까지 담았습니다. 수다녀들 광고 기념 이벤트로 2개 이상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이라고 남겨주시면 통 크게 아주 통 크게 웰레스트의 활력 충전 고함량 아르기닌 제품 풀업 아르기닌 5250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예뻐지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쿠팡과 네이버 검색창에 더 맑은 어린 콜라겐을 검색해주세요. 네, 요즘에 콜라겐 제품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PC 콜라겐 펩타이드가 얼마나 함량이 들어있나, 이런 거 잘 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맑은 어린 콜라겐을 꼭 드세요. 성분이 너무 좋고요. PC 콜라겐도 진짜 좀 충분히 들어있는 네, 그런 제품이거든요. 예, 가루 분말도 되게 곱고 또 맞아요. 맛도 새콤달콤 마이쮸? 마이쮸. 그 맛이라고 하셨잖아요. 새콤달콤 맛있죠. 거기까지예요? 이렇게까지 치고 들어가주시면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이쮸하고 스크류바만. 근데 이거 제가 먹는 거 보고 저희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래서 저 딸이 물어보길래 이거 먹으면 예뻐지는 거라서 나도 먹어볼래 했거든요. 걔는 물에 타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샤워하는 사이에 4개를 다 먹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도 되나? 너무 안 맛있어서. 되죠. 근데 어. 너무 맛있어서. 어. 너무 맛있어. 네 포를 다 먹은 거죠.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얘기했더니 걸어다니는 히알루론산이에요. 애들은 안 그래도 수분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집안에 수분을 다 끌어당기는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 얼굴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걸 보면 알 텐데 몇 번 더 먹는다고 해서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텐데 애들이 역시 더 클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여기에 PC 콜라겐이 들어있는데 잘못 콜라겐 들어있고 잘못 먹으면 되게 비리거든요. 내 맞아요. 콧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맛있고 효과 좋은 콜라겐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자, 수다녀들 인간관계 특집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인간에게 환멸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1위 만나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게 이제 연인, 뭐 친한 친구,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바람 피는 거죠? 제일 크죠. 그쵸. 제일 크죠. 얼마나 배신인데. 사람 아니면 결국 돈이지 뭐. 돈 어. 아니면 사람이라고. 그쵸. 맞아요. 제일 많은 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드문 것 같고 제일 많이가 연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바람 피는 거를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그 감정을 못 느낄걸요? 진짜 굳이 막 표현을 하자면 막 너무 날카로운 그런 게 내 막 장기들을 막 긁는 진짜 그게 너무 오래 가요 정말. 그치, 웃긴 게, 남자들이 흔히,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 아니야. 내지는, 내 여자친구는 설마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면 다 속으로는, 에이구, 네 여자친구도 다 그러거든? 그치. 그러면서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 여자친구는 하지만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뭐 일 예로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거야. 아유 우리 남편 달라. 네. 하지만 근데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예은병.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은병 하면서도 속으로, 근데 하지만 내 남편은 아니야. 맞아. 이 생각 하거든요. 그쵸. 그게 참 무섭더라고. 네네. 심지어 저는 이제 가족이 네. 너 저기 잘 이렇게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오빠 그럴 사람 아니야
내 남편은 그런 남자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저 한 번 보고 얘기했거든요. 이상한 거. 아니, 너무 빨리 얘기해서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보자마자 얘기하면 그냥 싫어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지. 너무 빨리 얘기했어. 되게 소름 끼친 얘기 해줄까요? 뭐요?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 뭐 장원 씨 같은 사람, 표현 안 하는 사람. 근데 저랑 되게 친한 남자 동생이 있는데 같이 방송하는 사이. 그 동생을 그냥 홍대에 있다가 제가 그 동생이 누나 홍대에 있어? 나 지나가고 있는데 잠깐 볼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잠깐 들르면서 그때 이제 제 결혼 전이었으니까 남자친구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차 타고 지나가서 예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하자마자 네. 헤어질 때 저한테 귓속말로 조심해 이러더라고요. 누구 죄수복을 입고 있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잠깐 스쳤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안 좋았나 보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심해 집착 있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그때는 제가 야 한 번 보고 너는 뭘 안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그때도 그런 스타일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왔었거든요. 우리 가게에 왔었잖아요. 자주 그래서 왔었다고 네. 말씀하셨죠. 가면서 이제 가게 우리 엄마 있었으니까 주방에 계셨죠. 가면서 인사 잠깐 하고 갔거든요. 아유, 저 아가씨 너무 예쁜데 왜 저 만나냐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보내줄 때도 내 남자는 아니야. 내 남자는 그럴 리 없어 라고 믿었던.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다들 제 친구들도 어른들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가끔 하더라고. 맞아요. 진짜. 어른, 왜 이러지? 또 이제 결혼해보신 두 분이 갑자기 확 달려드네요, 이렇게. 진짜 어른들 말 틀린 거 있어요. 있지만 결혼할 때 이 배우자를 반대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때 당시에 자기는 못 느끼는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 보면 그때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진짜 현타가 빡 와요. 근데 어른뿐만이 아니라 문세 같은 경우는 동생 말만 들었어도 동생들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어른이 예를 들어 이 작가님 같은 어른이야. 그러면 이 작가님은 모든 남자 다 쓰레기거든요. 그치. 좋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누굴 데리고 왔을 때 쓰레기. 안돼. 다음 된다 결혼할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의지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그 상황에 이제 작가님 들어가신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그런 말 한마디에 휩쓸리기에는 맞아요. 네, 약간 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려나 싶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결국에 가서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긴 하지. 근데 결국 결론은 자기가 내려야지.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1위가 이렇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인간에게 환멸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심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치유하는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면 어떻게 하나? 5위부터 보겠습니다. 그저 눈물만. 진짜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쵸, 근데 눈물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지 않나요? 이게 시작인 거죠. 시작 단계. 시작 단계. 이건 뭐 어디 혼자 가다가 막 세수하다가 그냥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 흘리는 그 생각만 살짝 떠오르면 그냥 갑자기 우는 거예요. 생방하다가도 갑자기 눈물 나고. 이거 그냥 오픈 세레머니 같은데? 개막식 같은 거예요, 개막식. 네. 이제 시작입니다. 딱 시작이에요, 눈물은. 눈물이 마를 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진짜 그 분노. 정말 참을 수 없죠. 진짜 그러네. 이게 약간 시작이네요, 눈물만. 네, 눈물은 이제 다들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위의 순위부터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럴까요? 눈물은 이제 일단 애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애정이 순간적으로 깨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애정이 안 남아있으면 눈물이 안 나거든. 그러면 이렇게 눈물을 줄줄 짜고 나서 이제 뭘 하게 되는지. 네. 4위 보겠습니다. 두 눈물 불출. 그렇죠. 이거는 진짜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 게, 네, 두문 불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못 견뎌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네, 또 약속 잡고, 뭔가를 또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막,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네. 건강한 방식이기도 한데 그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곤욕입니다. 나와가지고 내 생일 파티 때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저 계속 핸드폰 봐. 혹시라도 연락 올까 봐. 어. 응. 지금 제가 SNS 전문가로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SNS 분석을 갑자기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바다 사진 같은 거 올립니다. 그치. 바다 사진 같은 거 올립니다. 갑자기. 네, 바다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쓸데없는 멘트 몇 개 남겨두고 두 번째는 옛날 외국 여행 사진 올려뒀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화려한 곳에서 사진 찍었을 때, 특히 뭐 예쁜 야경이나 강변에서 찍은 사진. 세 번째는 비공개로 전환하면은 이미 인스타 친구면은 보이잖아. 근데 사진 하나 올려놓고 비공개로 당분간 전환합니다라고 글을 남기죠. 굳이. 굳이. 이 우리 서로 다 보이지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하죠. 마지막은 시와 소설의 한 구절을 남깁니다. 이게 두분 분출의 전조죠, 전조. 요 상황이 오면은 힘들다. 무언가가 터졌다, 헤어졌다, 깨졌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되게 얼추 맞는 것 같네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두문불출이 이제 인터넷상의 두문불출일 수 있겠네. 그렇죠. SNS 접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전환합니다라는 것이 이제 알리는 거죠. 왜냐면 요즘엔 연락이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그 SNS로 다 올라와 있고 내가 옛날에 올렸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이상 끊긴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긴 상태입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합니다라고 자기가 남기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죠. 옛날 같으면 진짜 잠적하면 못 잡았거든. 요즘은 잠적하기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20대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남는 게 음식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 사진 위주로 SNS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인물 사진 말고. 그죠. 옛날에 이런 아픈 추억이 있었던 사진 다 지우는데 음식 사진은 안 지웁니다. 음식 맛집을 사진 좀 중에 가야 수도 있는 그 거고. 음식들을 보면 다 내가 이때 내가 누구랑 먹으러 갔지. 그럼요. 추억을 반추할 수 있거든. 네.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끼리 갔다 오면 되니까. 네, 음식은 죄가 없어요. 그럼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운동하거나 이런 게 제일 좋긴 한 것 같거든요. 혼자 자기만의 시간 가지면서 뭐 운동하고 이렇게. 근데 진짜 힘들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잠수 타졌을 때 그때인데 한 달을 진짜 침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완전. 누구랑요? 누구랑? 나 혼자. 혼자요? 앞에 얘기 들은 거야? 아니, 너무 상처받아도 다른 사람이랑. 아니, 약간, 누구를 만나는 건 당연히 힘들고, 왜냐면 만나도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뭘 운동을 할 기운도 없고 이러니까, 네. 그냥 계속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치? 이제 누워있는데,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 거의 한 달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럴 땐 배도 안 고프지 않아요? 배도 안 고파. 맞아.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누가 이제 친구가 제발 좀 나오라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서 나왔을 때 제 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낯빛이 그 친구의 설명을 빌자면, 표현을 빌자면 뭐 흑빛이라고. 그냥 어둡다 이런 게 아니라 흑색이야지 회색의 얼굴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면 두문불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3위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상담한다. 근데 제일 이게 좋죠. 정말 이제 좋은 친구, 뭐 잘 통하는 친구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정 쓰레기통.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면 안 된다. 왜냐면 상대방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친구가 원하는 말이 있어. 분명. 그걸 듣고 싶어서. 네,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걔도 지금 너를 못 잊고 힘들어하고 있을 거다. 너가 조금만 기다려보면 연락이 올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 걔도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진 거다. 다 개소리죠. 개소리죠. 네. 맞죠. 뭐 걔는 지금 아마 새로운 여자 만나가지고 진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텐데. 다시 잘 될 거였으면 진작에 연락 왔지. 그렇죠. 다시 안 될 거였으면 진짜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상담이 들어가면은 그 아이만 계속 희망 고무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을 나와 함께 있을 때 상대가 찍어준 거다. 근데 내가 헤어지고 나서 전 여자친구가 찍어준 걸 내가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내가 바꾼 이유는 그 사진 내가 잘 나와서 그래. 맞아. 근데 전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이거 봐라 오빠도 널 못 잊는 것 같아. 신호번 너무 이렇게 너무 직접적이다 이 오빠는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내가 지나서 들었거든.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나는 나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진을 대표 사진은 소개팅 할 때 사진 보내봐 하면 그 사진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잘못된 상담이 들어가면 이제 엉뚱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그 잘못된 상담이 그 잘못된 의견을 내놓는 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일 때 큰일 나거든요. 그럼 집단 지정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바로 연락하는 거거든요. 맞아. 해봐 되거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 나중에 이불킥도 본인의 몫이죠. 그렇죠. 그래도 몇 번 해봐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상담은 잘해주는데 스피커인 친구들이 있어요. 다 듣고 그냥 자기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저기. 온 동네 다. 다 말하죠. 진보의 대표적인 스피커 이동영 씨라고 계시죠? 네. 용량도 크시잖아요. 네. 그의 친구 박지훈 씨랑. 네. 그의 친구 강성범 씨랑. 셋이면 거의 연합뉴스 수준 아닙니까? 네, 전파력이. 메탈리카 콘서트라고 보시면 돼요. 각자 40만씩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네. 80만 명한테 여러분들이 고민 상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런 거 조금 힘들다. 사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다음날 막 80만 명이 알고 있을 때. 인스타그램 댓글 달려요. 이제 그렇게 퍼져 김성수한테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타블로이드거든요. 멜로우 저널. 거기서 이제 과장이거든. 거기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구나. 마지막에 가면 거기 가면 달고 달아가지고 이제 성수형 써먹으려면 살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증폭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막 붙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뭔가 전래동화가 탄생하는구나. 전래동화. 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눈물만 5위였고요. 두문불출 4위, 그리고 3위는 친구에게 털어놓고 장담이었는데요. 자, 더 많은 행동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광고 만날게요. 네, 이번 광고는 산삼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산삼진 99입니다. 해발 600m 청정 지역에서 무농약 자연이 키운 7년근 산양산삼 추출원의 99% 가공 산삼진 99는 사포닌 최적화 공법인 저온 건조 추출법을 사용해서 만든 찐 산삼 엑기스입니다. 미르미디어 이벤트로 주문하시면 한 박스 값에 2박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또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위한 선물로 산삼진 99 12월 특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산양산삼을 품은 차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구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EJ몰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1688-332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산삼진 99. 천연 야생 산양산삼 추출원의 99% 정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캡슐 하나로 아주 먹기 편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캡슐 하나에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격 대비 퀄리티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산삼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제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겨울이 되면은 네. 산삼이 얼어가지고 이게 또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올겨울도 유난히 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예약 구매 걸고 기다려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좀 미리미리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입하시면 2년 동안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연말 연시 선물 생각하시거나 내년 뭐 설 때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챙겨줄 만한 선물도 미리들 다들 구입하시니까요. 한번 산삼진 99 가셔서 후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발생합니다.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 해소가 되는데요.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음주 후에 하나를 드시고 다음 날에 하나 더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술겜은 알게이가 작아져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 끝까지 당신을 지켜드리는 술겜. 선물에도 좋은 술겜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고요. 전화 031-323-2559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와, 이거 술게임 댓글에서도 난리 났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너무 좋다. 그쵸? 저도 그래서 이제 같이 술 마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걸 가져가서 주는데 어디서 구입하냐고 항상 연락이 옵니다. 네. 그리고 딱 술 먹은 다음 날에 늘 연락을 받죠. 네, 효과를 네. 느끼고 좋다. 어디서 줄 수 있냐.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가볍게 지인들에게 선물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한네이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나오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셔야만 가격 손해보지 않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뉴얼돼가지고 훨씬 더 또 목넘김도 좋아졌어요. 유일한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술자리에 술 게임을 안 챙겨간 날 아, 굉장히 짜증나고 불안합니다. 그 술도 먹기 싫어요. 진짜 그 불안도는 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거의 마약 수준이죠. 이거 이제.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안 먹게 되는 또 좋은 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술 게임이 없으면 막 불안해. 섣불리 막 달리잖아. 왜냐면 내 주량이 이제 모르겠거든. 술 게임이 없을 때 나의 주량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음주 원래 후에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 하나 이렇게 제일 권장량으로 알려드리긴 하는데 본인의 주량에 따라서 좀 술을 많이 드신다는 날은 중간에도 괜찮거든요. 중간에 드시고 끝나고 드시고 이렇게도 괜찮으니까 한번 주량에 맞게 드셔가지고 다음 날 숙취 때문에 막 개고생하는 일 없게 술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비건 올인원 워시와 로션 세트입니다.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성분과 온천수가 일상에 지쳐 긴장된 전신과 불안정했던 기운을 평온하게 다듬어 줍니다. 스파를 다녀온 듯 하루의 피로를 녹여줄 샤워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피부가 민감하고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몰 회원 가입 시에 2,000원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3개 이상 구매 시 1개를 추가로 증정해드리며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를 적어주시면 호텔식 프리미엄 오가닉 타워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매달 리뷰왕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에 정성스러운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목소리가 자꾸 버퍼링이 걸리는 거죠? 네, 구매 후 정성스러운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힐로소피 올인원 샴푸 워시 로션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 또는 010-7411-0123, 7411-012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 로션 세트입니다. 일단 이제 향으로 잡고 들어가는 제품이죠.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벤더 향이 나고요. 이게 비건 제품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좀 기존에 쓰던 것들보다 확실히 좀 순하고 성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확실히 약간 매끈거리고 순하다는 느낌이 있고 샤워 타월이랑 같이 쓰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샤워 로션 바로 쓰는데 너무 좋습니다. 딱 네. 이제 세트로 쓰니까 딱 이어진다는 느낌도 있고 은은한 향이 몸에 오래 더 머무니까 딱 침대에 누웠을 때도 딱 느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향 자체도 좋고 흡수력도 너무 좋아요. 바디로션 막 끈적끈적이어서 별로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몸에도 흡수도 잘 되고 촉촉함도 오래 가기 때문에 정말 강추하는 이 바디 세트입니다. 네. 용량도 이제 대용량이라서 네.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향은 정말 누구나 좋아하고 남녀노소 다 쓸 수 있을 만큼 비건 성분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 선물하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니까요. 검색창에 힐로소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다녀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자, 2위 열어볼까요? 네, 복수의 칼. 이거 근데 쉽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복수가 진짜 좀 귀찮아요. 그래서 하상욱 씨가 네. 그런 거 썼잖아요. 나이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고 그냥 알아서 망하라고.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응.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수할 대상이 좀 이제 약간 쓰레기다 그러면은 꼭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손에 처단 당한다. 정말 알아서 망할 것이다. 네. 근데 여러분은 뭐 그러니까 연인 아니어도 뭔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본 적 있어요? 정말? 복수해 본 적 있어요? 복수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복수라는 게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진짜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죠. 특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악랄한 선임들이 있거든. 야, 어떻게 저런 새끼가 내가 사회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저런 새끼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지?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쓰레기 집합소예요. 거기서는 그냥 본능이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 악마 같은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 뭐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머릿속으로 막 회를 뜨고요. 네. 막 그걸로 곰탕도 끓이고 뭐 별짓을 다 해요. 머릿속으로는 막 진짜 내가 휴가 나가서 만나면 아니면 저 새끼 제대하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한번 아우 진짜 근데 그렇지만 전역하고 찾아간 사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게 까먹거나 귀찮거나 오히려 전역할 때쯤 되면 나도 병장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로 전역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또 내가 행복해지면 미웠던 감정 생각 안 나니까. 네. 제대하자마자 그냥 홍대 선팅 몇 번 하니까 잊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헌팅 한번 성공하면 그동안 내가 고통한 것이 오늘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네, 그럼요. 행동으로는 안 된다, 이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결국 건강하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그게 복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걸로 귀결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럼 2위 복수의 칼날 아무나 할 수 없다. 1위 보겠습니다. 아, 그저 시간이 약이다. 그지 뭐.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시간이 근데 지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한층 좀 업그레이드 그런 느낌? 그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걸 경험하고 지나갔을 때 되게 힘들었지만 상처만 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아 뭔가 그래도 하나를 배웠다 뭐 이 정도는 남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맞아요. 이 주기가 조금 그래도 짧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밑으로 깊이 파였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잔잔해지면서 잔잔한 물결로 좀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번에 몸이 아팠잖아요. 이거는 약간 불특정 다수이긴 한데 네. 몸이 아팠잖아. 그래서 제가 다른 스케줄은 뺄 수 없으니까 제가 만드는 방송에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출연자들이 내가 빠지니까 되게 열심히 해줬단 말이야. 다 재밌었어. 그래서 난 너무 고마웠어.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거기선 더 한 게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은 나 놀리는 게 그냥 거기서 밈이에요. 그래서 온갖 방송에서 나오지 마라. 사장님 안 나오는 게 은혜다. 이 얘기를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일주일 내내 다들 그 얘기만 하니까 나중엔 좀 스트레스 되는구나. 서운하더라고. 스트레스도 마음도 아프니까. 장난인 거 알지만 알면서도 서운하더라고. 사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재밌는 컨텐츠 만드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였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내 몸 망해가면서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차라리 그냥 나 불러주는데 출연료 받고 나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갔었어. 진짜. 근데 금방 돌아온 게 그래 뭐 이렇게 된 게 사실 내가 의도한 상황이고 내가 그렇게 내 캐릭터를 잡은 거였고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로 즐기는 건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그냥 고마워지더라고요. 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에 대한 위로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 방식인데 네. 약간 이제 근데 그게 수천 명이니까 들이 그리고 1절만 해야 되는데 막 4절까지 하고 이러니까 난 아파 죽겠는데 대상포진이 축복이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들도 너도 걸려봐야 돼 이 개놈 새끼들아. 근데 정말 이제 시간을 보내면 우리 뭐 좀 전에 2위 얘기할 때도 복수의 칼날 할 때도 했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약이긴 한데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가 힘들어하거나 이럴 때 시간을 막 흘려 보내야 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20대 같은 때는 뭐 직장인 친구들이 대부분 없을 때 사실 뭐 빨리 자고 몸이 힘들고 이래야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위하고 자라라는 얘기를 그거 좋아. 좋은 처방이야 그거. 네,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슬픈데 자위가 됩니까? 안 되지 않아? 그럼요. 뭐 안 되지. 존나 잘 되지. 어차피 걔는 안 슬픈가 봐. 여성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남자친구들한테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뭐 농담처럼 보이지만 20대 때는 진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몇 번은 다 지나가. 다 야한 생각 떠올라. 안 떠올라같이 까고 있는 다 떠오릅니다. 야 너 하나만 보내줘 봐봐. 바로 야한 생각 떠올라요. 30대.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30대. 도움이 되겠네요. 30대 때는 다 웬만하면 직장에 있으니까 강력하게 모임을 추천합니다. 헬스 하라고 하면 헬스 안 가. 나의 의지로 안 가면 끝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PT 끊어도 안 갑니다. 힘들면. 내가 내 돈 날린다니까. 근데 모임 가서 새로운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곳은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다 보면 또 지나간다. 그 중에 또 한 명 예쁜 사람 생길 수도 있고 여자는 못 만나더라도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남자애 한 명 또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 대신에 좀 비싼 데 나가라. 비싸게 주면 비싸게 줄수록 서로 좀 조심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음식이나 안주의 가격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소주와 새우깡보다 10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안주와 술이 좀 더 다양하고, 그러니까 안 해보던 거 해보고 하면은 그 시간에 어쨌든 꾸역꾸역 나가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자기소개도 하고 하다못해 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안 먹어보던 안주나 술도 먹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지나갑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상처 치료랑 비슷하다고 하는 게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
진통제 있잖아요. 마음 아플 때 진통제 효과 있대요.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신기하죠. 네, 효과 있다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진통제 같은 거 먹는 거 추천하고요. 저도 어릴 때는 모임 뭐 사람들 만나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딱 뭘 얘기하냐면요. 몸이 되게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럴 때 몸이 지치고 힘들면 감정이 그런 지치고 막 안 좋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때는 무조건 몸을 물리적으로 위로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약하고 그다음 먹는 거. 무조건 잘 먹게 좀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갑자기 약하고 굶는 걸로 해결한다니까 마약이 짝대기가 생각나잖아요 갑자기 진통제와 나도 마약하고 색상단 얘기 들었어. 근데 사실은 그거 하면 치료가 돼 치료 확실히 돼 그거 하면 그거 불법이니까. 하고 싶으면 불법이니까. 앞에 거는 불법이지 앞 뒤에 거 가능하면 하니까 그래서 좀 항상 잘 먹게 하는 거. 근데 되게 놀랍게도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좋은 음식을 잘 먹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치유가 빨리 돼요. 어. 마음의 상처도.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는 편이에요. 네. 살면서 뭐 배신을 안 당할 수 없겠죠. 뭐 어떤 관계든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생기는데 그럴 때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보낼 때도 어떤 식으로 보내면 좀 도움이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름 오늘은 또 이제 재미와 함께 네. 뭔가 이렇게 얻어가는 게 있네요. 인생의 교훈. 네네. 네. 우리끼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긴 하네. 어쨌든 그럼 도경이 형이 어쨌든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어떻게 이겨내가느냐 1위가 시간의 약이거든요. 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좀 오래 걸리겠다. 네, 그리고 그게 다 치유되려면 이제 다음 대선 정도 돼야 되는데. 그다음 또 선거가 있거든. 네. 정말 인생은 계속 도는 수레바퀴네요. 그러니까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내가 이게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지만 나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게 걸렸던데. 네네, 항상 이런 생각들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수다녀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해볼 만한 재미있는 주제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댓글이 좀 이제 많이 올라오면 밀리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뭐 주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고민거리라든지 네. 이성 간의 고민거리 뭐 다 괜찮습니다. 사연도 좋고요. 저희랑 나누고 싶은 어떤 것이든 다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또 방송에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수다녀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